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혼조세로 출발한 증시가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대로 밀려났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오늘장 우리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 증시는 이번 주 미국 소비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와 FOMC 의사록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 역시 변동성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장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0.4% 빠져나가면서 2,600선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우리 증시 지금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비가 역시나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0.05% 지금 바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0.05% 하락하면서 2,589.8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0.35% 내림세 연출하면서 909.0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지수가 지금 빠져나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시총 3위 종목군들 어떤 모습 보여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는 7만 선에서 점점 이탈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0.1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7,600선 아직 7만 선에는 부족한 모습이죠. LG에너지솔루션 1%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 역시나 빠져나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8% 하락폭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5,9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 0.95%, 1% 가까이 밀림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과 그리고 네이버는 보합권, 현대차가 0.05%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죠. 코스닥은 지금 전반적으로 푸른색을 띌 것으로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그리고 에코프로도 1.93% 약 2%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NF가 0.9%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장 지금 8%대 낙폭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만이 나홀로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2.21%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0.1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2.17% 그리고 SM 그래도 JYP 엔터보다는 조금 낙폭이 덜합니다. 확실히 덜하죠. 0.37% 그리고 HLB가 나홀로 빨간 그래프를 그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바로 살펴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이고요. 일단은 작년 3분기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영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온 계기가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게 됐고, 물론 그 당시에는 범죄도시 2가 이제 개봉이 되게 되면서 최초에 이제 1,000만 관객이 동원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영화 산업이 올라오는 이제 흐름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콘텐츠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빠지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2분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DP2가 이제 넷플릭스에 본격적으로 신작으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킹드랜드도 물론 최근에 이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성공적인 시청률이 복구가 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JTBC 흔히 말하는 콘텐츠리 중앙 이제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에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열릴 1947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도 물론 예전에 트로키 휘날리며를 만들었던 강재규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작품이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석을 앞두고 있는 작품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어느 정도 보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콘텐츠 중앙에 대한 이런 콘텐츠가 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D, CGV뿐만 아니라 사실 뭐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평균 티켓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관객의 동원력이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매출 자체가 이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충분한 흐름으로 시장을 조금 선점하고 있는 효과도 있었고요. 물론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영화관 같은 경우가 특별관이나 이런 흐름들이 좀 트렌드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분기 때나 작년 4분기 때 나왔던 아바타 2 같은 경우도 그만큼의 마진이 높은 이쪽에 대한 이제 타겟이 어느 정도 메가박스나 이쪽에서도 특별관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고 이런 음식료에 대한 그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가세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2분기가 흑자에 전환됐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흐름이었던 사업부들이 뭐 콘텐츠나 아니면은 영화 사업이 두 개의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흑자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콘텐츠가 좀 다양하게 쌓이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부터는 이제 콘텐츠 중에서도 그나마 또 CG, CGV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모양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은 오히려 콘텐츠의 중앙이 오히려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반 넘게 주가가 너무너무 빠져가지고 저도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있었군요. 자, 콘텐츠리 중앙 들어봤고요.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물론 오늘 로봇 산업도 굉장히 조금 수급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대부분의 로봇 사업들이 대부분 매출 아직 1,000억대를 못 넘고 대부분 100억대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도 한 수십억대 수준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르메카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상반기 때는 우리 대기업들의 이런 지원이나 아니면은 MOU 관련된 이슈로 시장은 크게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물론 완벽하게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그만큼 로봇 산업에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강한 산업군 중에 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도 있고 물론 지난주에 하나 로보틱스가 이제 하나 사업부에서 이제 분할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 로보틱스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궤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족 보행이나 가족 보행 쪽으로서도 이런 기술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대장주로서의 좀 면모를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하고 있고 물론 폴더블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제 로봇을 시장에 같이 내보이는 이제 효과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버튼 다이내믹스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향후에는 포스코도 뉴르메카와의 관계로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젠스나 관련된 이런 로봇 산업이 시장에서 FMB 산업에서 결국에는 이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더 부각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가족 보행 로봇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에서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를 위해서 일본이나 덴마크에 있는 유니버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경기 부양이 커졌을 때 결국 중국에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수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나라 로봇이 결국 그 시장을 침투하는 역할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더 우상향으로 주가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시장 진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로봇 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환학이나 유니버셜 로봇이 차지했던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진입하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필두로 해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하나 로보틱스 관련해서 조금 가장 주목받는 로봇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예측가는 양지수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우리 오전장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다만 초전도체 이야기 먼저 짚고 해보겠습니다. 2주 내에 샘플 제작을 보여주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왔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테마주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설정할지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올랐습니다. 또한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장, 목요일장에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주말 사이 중국 부동산 업체 빅을 위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종목군들 테마성으로 이대로 떨어질지 혹은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개장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파란색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20% 내림세 보여주면서 2,586.18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4% 내려가면서 907.23포인트 시작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상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 하반기 내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현대차 역시도 수출이 호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0.15%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빠져나가고 있네요. 0.36% 내림세 연출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지금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장 0.37%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0.96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1.59%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0.35% 포스코 그룹 주 오늘 시장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혼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운수 장비 쪽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하반기 계속해서 우리 자동차 시장이 수출 호조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현대차는 0.68%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 역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도 0.00%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 차 시장이고요. 자, 다음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네이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네이버 오늘 시장에서는 0.9%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살짝 웃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0.58% 그리고 하이브 오늘 빠져나가네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이브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0.76% 그리고 넷마블 2.62% 오늘 시장에서 오락문화 업종들 더욱더 주가 상황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지금 KB금융은 0.58% 소폭 밀려남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43% 상승 흐름 그리고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소폭 내림세 그리고 메리츠와 하나금융 지금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 움직임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코스닥은 조금 더 푸르고 조금 더 붉은 종목군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0.46%, 에코프로는 더 빠져나갑니다. 1.67%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락문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8%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SM 더 낙폭이 큽니다. 지금 아까 잠깐 짚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끌어내려지는 시장입니다. 4%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2%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파라다이스가 오늘 시장에도 강합니다. 3%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자, 다음 종목군들 우리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HPSP가 1.57% 빠져나가고 있고요. 리노공업 1.68%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1.84% 빠져나갑니다. 심텍 1.29%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도 약합니다. 전일장이었죠. 금요일장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소폭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조정폭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ISC가 5.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모습 그려주고 있는 게 파두입니다. 파두가 1.6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 잠깐 짚어봤고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시작하고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9시 05분 이렇게 현재 진행 상황인데요. 외국인 코스피 쪽에서 마이너스 188억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524억, 코스피보다 아마 시가총액 비중이 작은 코스닥인데 장 초반부터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지금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 되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순 매수로 보면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정도, 포스코 홀딩스 정도 이렇게 사고 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으로 가서 보셔도 에코프로 BM 프로그램 순 매수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좀 밀리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0.9%. 에코프로도 2.7%, MSCI 편입이 됐습니다만 연 이틀 이게 빠지면서 110만 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네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초반부터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몰리면서 2.3%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3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면서 8% 정도 이렇게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를 사는 걸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순 매수를 사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 183억 이렇게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 순 매수라는 게 진성 매수냐 아니면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정도의 그냥 가벼운 매수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주가는 0.5% 약하게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25억 프로그램 순 매수가 있습니다. 3% 중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금양 프로그램 있습니다만 오늘 4% 2차전지 빠지는데 같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61억 48억 이렇게 순 매수가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오늘 110만 원 밑으로 지금 처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0.9%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네요. 자,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아주 많이 올라가는 19.8%. 지난번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20%가 지금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견제성 프로그램 매도가 44억 정도 장 초반에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셀 업체들 LG화학, 삼성 SDI 이쪽에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면서 LG화학은 마이너스 1.77%, 삼성 SDI 2.3%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 쪽 오늘 참 JYP 엔터가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를 강하게 맞네요. 146억 정도 장 초반에 벌써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화정 과장님 오늘 좀 반도체 쪽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3%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 빠지고 삼성전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계속적으로 팔고 있으면서 7만 전체 슬금슬금 밀려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AI 투자 제한을 이제 걸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빠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한 재고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라는 흐름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 이슈와 같이 어느 정도 시장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분기나 4분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증설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물론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계속 경기 침체 구간이 계속 깊은 상황이 좀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게 오히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만의 흐름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이 관련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계속 꾸준히 겪고 있고 결국에는 오늘 어제겠죠. 시진핑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치를 푼다라고 얘기한 만큼 외국인을 투자를 유치를 본격적으로 촉진하는 흐름이 나온 이유가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중국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 물론 부동산 경기 이슈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소비 침략 정책 그리고 70여 개국에 대한 외국인 단체 관광 푸는 게 결국에는 지금 경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부족한 현상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이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더 크게 오히려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흐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삼양식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3% 장초반에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가장 수혜를 볼 거냐. 저는 이제 호텔 신라를 얘기를 했었고 우리 이화정 과장 글로벌 텍스프리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호텔 신라 장초반에 3.5% 올라가고 있고 아모레 포스픽도 3.5%, 한국콜마 4.4%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파라다이스 4.4%, 1%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자 이쪽을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될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은 노고를 표한 게 오늘 리포트가 다 리오프닝 관련 컨센 상해 리포트가 거의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힘든 건 힘든 거고 결국에는 단체 관광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와도 그 10%만 와도 엄청난 큰 인구들이 오는 건데 물론 이제 중국은 충분히 제가 봐야 되는 3분기 실적은 뭐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4분기 때부터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중국이 외국인 단체 관광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뭐 카지노, 특히 면세, 뭐 호텔 시라도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면세가 가장 큰 수혜, 그다음 카지노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화장품 딴에는 아마 컨센 자체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겁니다. 적당한 양은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중국인이 굳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중저가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 화장품을 수요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면세나 카지노 쪽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세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단체 관광 관련 이슈 살펴봤고요. 자, 초전도체 이슈로 좀 가볼까요?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장초반에 강하네요. 근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슈퍼 컨덕터잖아요. 주가도 지금 주가가 아주 강세인데요, 말이죠. 저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최근 주말에 중국에 있는 중남대학교에서도 이거 상온이 실제로 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고 물론 이제 카운트다운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뒤에 김영타 대표님께서도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장에 샘플링이나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2주간은 이런 수급 흐름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흐름이 중국이랑 이런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리를 했을 때 백종원 대표님이 많은 레시피를 공개를 하게 되지만은 그 레시피를 따라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하나의 미세한 소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전도체가 끝나려면은 그 김명탁 교수가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나서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맞구나라고 가정했을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당분간 이 2주간의 수급 공방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도 말이죠. 우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30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유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델타나 뭐 다른 항공사들 주가가 내렸습니다만 우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항공 상당히 지금 강하거든요. 장 초반에 4%, TA항공 4.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0.2%예요.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해서 좀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HCC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NCC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에 이제 편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HCC는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화물에 대한 비중이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거의 약부와 강보합이 되는 이유도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가에 대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LCC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더 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빠지고 있었고 아무리 리오프닝이 되면서 여객 수요가 늘어났다고는 가정을 하나 오히려 LCC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승객 여객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제주에어나 뭐 티웨이나 이제 뭐 진에어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할 뿐이었지 결국에는 그걸 부분을 항공편을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제주항공이나 이런 오늘 티웨이 항공 같은 흐름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 사이드보다는 그쪽에 화물이나 이런 유가에 대한 부담은 이런 대형 항공사들은 오히려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주항공이나 이런 LCC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지금 오히려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LCC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7만전자에서 살짝 멀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그리고 삼양식품 그리고 중국 소비주 리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항공주 내에서는 LCC 관련된 종목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종목별 흐름 살펴봤을 때 JYP엔터가 너무 빨리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JYP엔터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전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JYP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만 증권사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죠. 증권사는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조금 미달된 실적이었고 또 이거는 이제 뭐 개별 이슈이긴 합니다만 매출채권 인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던 매수가 조금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 우려감으로 그게 좀 매도로 좀 반전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오는 걸 본다라면 당분간은 조금 기간 조정 혹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 한 11만 원 언저리까지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JYP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이제 최근 시장 자체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원래는 자칫하면 좀 조정이 제법 나올 수 있었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에 어떤 기대감들이 제약 바이오를 이끌었고 또 목요일하고 금요일 또 오늘 같은 날은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또 중국 여행 관련된 소비주들이 또 일정 부분 시장 하락을 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장 하락을 제한시켜주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반도체 섹터가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주가 지수 자체는 조금 오늘 하루만 본다고 한다라면 또 내일 내일 휴일 아니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상당히 조금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아니면 좀 크게 실망감이 나오면서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느냐의 분기점이 놓여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 조금 제한된 반등, 오히려 오후장을 갈수록 약간의 하락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우리는 쉬어갑니다. 다만 미증시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하락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특징주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1위는 포스코홀딩스, 2위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호텔신라, 삼성전자인데요. 이 포스코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배터리 소재 생산을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3위까지가 에코프로 형제주입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했고요. 4위는 포스코 DX, 5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들끓었고요.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기술 시너지에 주목하라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여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양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3%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1%,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3%, 호텔신라 3%, 그리고 금양만이 1%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뭐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 2주 전에, 2, 3주 전에 76만 원을 단기 고점을 찍고 조금 가파르게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지난주 흐름만 본다라면 한 60만 원 전후로 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잘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좀 개파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 개파락이 나왔다가 일단 다시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5일선, 21선, 이평선을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60만 원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얼마 더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거래일로 치면 2주 정도 실거래일로 한 10일 가까이 옆으로 행보를 줬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체크를 하고 변동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크게 흔들림이 없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매물을 지금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매물을 좀 많이 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시 10만 원 이상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조금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일단은 미국은 엔비디아가 계속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5%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금요일에도 3%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의 AI 관련해서의 약간 불확실성을 보여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7만 원을 회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7만 원 회복을 실패하면서 6만 7천 원대의 지지력을 오히려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은 한 6만 5천 원이나 4천 원대까지 좀 레벨 다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주가 지수에도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 7천 원 이번 주에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중국 소비주들 계속해서 약간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주들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면세점,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텔신라 상당히 특히 면세 사업 부분 하면 호텔신라만큼 좋은 기업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위든 아래든 변동성에 대비해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내려가면 주가 역시도 주가 지수도 불안전하죠. 60만 7천 선 지켜지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보입니다. 화장품, 면세점, 유통 긍정적인데 호텔신라 오늘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조금 빠져나갑니다. 포스코 DX 1.36% 올라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44%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HN 빠져나갑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여기 로봇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에 에코프로밖에 없는 것인지 지금 에코프로가 상위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부분들이 좀 있고 주가의 변동성이 또 지수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도 일단은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둘 다 비슷한 거는 5일선, 21선 이하에서 움직임이 있고, 에코프로는 일단 반등을 조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어쨌든 지난주 저점이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대까지의 어떤 조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100만 원을 이번에 지키지 못한다면 상당히 다시 한번 또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이번 주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이 힘을 못 낸다라면 2차 전지 섹터는 다 웬만해서는 힘을 좀 내기가 힘들겠죠. 오늘 장비주들 평균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1%에서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 분리막 관련해서 혹은 뭐 동박 관련해서 약간 그 수요, 그러니까 그 수급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약간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시장을 이끌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들의 로봇 AI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 관련해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등은 조금 반등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도 조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T라이오텍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하면서 가격이 좀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왔는데 충분히 이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AI는 영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지금 강보합 정도의 흐름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이버가 이제 하이클로바 X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가 다시 좀 힘을 내준다라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을 좀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 시에 조금 분할 매수해 본다라면 AI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오브젠이라든지 알체라든지 솔트록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 중반 이후의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일정 부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어쨌든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는가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만 있는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5일선, 21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등 실패 시 이번 주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또 2차 전지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로봇주 역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고 AI는 더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 네이버가 다음 주에 클로바 X 지금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기서 힘을 더 낼 것인가 아니면 미끄러질 것인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이날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마라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따라가 마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아쉽지만 이 종목을 편출해야 할지 고민을 확정하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록 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이록 코리아 같은 기업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턴어라운드 혹은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죠. 특히 이제 필팅, 밸브 기업들은 상당히 좀 조선 섹터랑 같이 묶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 개발 쪽으로도 같이 묶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플랜트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피팅 밸브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좀 높여주고 있고요. 조선사들도 최근 들어서는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 어떤 수주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LNG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용접용 피팅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큰 기업들이 몇몇 없습니다. 태용이라든지 성강밴드를 포함해서 좀 대형 기업이 한 4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과점 형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또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이록 코리아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영업이익률이 30%를 30% 돌파했습니다. 지난 분기 때 20% 중반, 초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0%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고마진의 실적을 보여줬고 이번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1, 2분기 상반기만 가지고도 벌써 작년의 영업이익을 거의 상해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하단이 한 27,000원에서 26,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2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한 35,000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이록 코리아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 종목이죠. 관이음새 및 밸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영업이익이 48% 전년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급증했으니까요.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오픈해 봐야죠. 두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도 오픈을 했습니다. GMBS 에코입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은 매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스크러버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러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제조 시설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유해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제품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MBS 에코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해 주는데 그동안 상당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가장 크게 성장을 보여주면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도 이 회사가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양광 관련된 스크러버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에서도 상당한 큰 기대감을 좀 입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형 지소 산화물 처리 시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기존의 태양광뿐이 아니라 반도체 쪽에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계약을 한 회사를 보면 온세미 코리아, 이 회사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요. 무폐수 스크러버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태양광, 2차 전지 계속해서 생산 시설은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늘려야 되는데 가장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환경 규제라는 것이죠. 유럽에도 이번에 그 환경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오염물질 배출을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GMBS 에코의 어떤 매출 성장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태양광 스크러버 관련해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반도체 시장의 진출을 성공했다는 부분들 본다면 주가는 상당히 옆으로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제 기억이 맞으면 150억인가 1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작년 3분기 120억이네요. 네, 12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50% 가까운 3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 본다면 주가는 아직 그런 거에 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000원이 어떻게 보면 최근 석 달 사이에 지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GMBS 에코입니다. 지금 여기 댓글창 보면 에코가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2분기 실적도 좋고요.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전소 등 다수 핵심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분진 등을 처리하는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지금 사실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0.12%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588.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입니다.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엔터, 오락, 문화 그리고 지금 흥행하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죠. 또 마지막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하이로 코리아와 그리고 GMBS 에코입니다.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대에서 제시해 주셨고요. 하이로코리아, 조선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입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GMBS 에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전소 등 유해가스 분진 등을 처리하는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에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장에서는 쉬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푹 쉬시고 우리 수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